정읍시가 민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에 가까이 있는 전남 영광 한빛핵발전소 1, 2호기에 수명 연장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인근 지자체에 보낸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가 엉터리라며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족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을 통한 책임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정규 전북도 의원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전주에서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에 나섭니다. 박 의원이 13일간 이동할 거리는 총 280km에 이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읍시가 민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보조금이 제멋대로 쓰이는데도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한 사회복지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 내용과는 달리 자부담을 줄이거나 심지어 자부담이 없는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어도 무사 통과였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바뀌었는데도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집행, 잔액에 대한 정산 검사도 엉터리로 했다가 뒤늦게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담 인력 채용과 인건비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담당 부서의 관리 감독은 소홀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전담 인력 채용은 원칙을 어겨가며 특별 채용하고 또 자체적으로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인건비 조정을 요구해도 담당 부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읍시는 앞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손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부서하고 또 우리 실과장님, 실국장님들하고 협의 회의를 하면서 이 2023년 보조금은 325억이 아니고 280억으로 줄여라. 그래서 아마 280억 이내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정읍시는 지난 1년 동안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노인과 장애인, 체육공동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 규모가 큰 보조사업 실태를 특정 감사했습니다. 2019년부터 3년치를 들여다봤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106건을 적발해 징계와 훈계 등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를 내렸습니다. 또 부당하게 쓰인 3,200여만 원은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실과장은 저한테 4년 후에 선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기편성된 예산도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사용할 때, 집행할 때 그 규정대로 집행을 해라. 올 연말까지 추가 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읍시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지침 보완과 더불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에 가까이 있는 전남 영광 한빛핵발전소 1, 2호기에 수면 연장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인근 지자체에 보낸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가 엉터리라며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남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 호남권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펼치고 하나의 목소리로 외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어림없다. 위험천만 한빛 1, 2호기 폐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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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한빛 1, 2호기에서 총 3,800여 개가 넘는 부식이 발견됐고 운영하는 동안 100건이 넘는 사건 사고로 안전성에 대해 주민 불안이 크다고 말합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을 다한 한빛 1, 2호기를 10년 더 운영하기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핵발전소를 엉터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으로 수명 연장 절차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은 원전 인근 지자체 6곳 가운데 고창군과 부안군 등 4곳은 공람을 보류하고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고창군은 한수원에서 답이 왔지만 답변이 적절한지 용역을 주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도 있고, 최신 기술이 적용됐냐 이런 내용도 있고, 초안에 주민 대피 계획이 없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시민단체들은 가동한 지 40년이 다 된 한빛 1, 2호기를 폐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자체의 평가서 공람을 촉구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확산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족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전북대책위원회는 26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실규명을 통한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9명 중 전북 연고자는 모두 1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정규 전북도 의원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전주에서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에 나섭니다. 박정규 의원은 26일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에서 출발해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를 거쳐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새만금 국가예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동료 도의원도 함께 달릴 예정입니다. 박 의원이 13일 동안 이동할 거리는 총 280km에 이릅니다. 겨울 짝짓기철을 앞두고 야생 멧돼지의 먹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활동 반경 역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이나 경작지, 도심에서 야생 멧돼지의 출몰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야생 멧돼지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대체 요령을 김한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10월 도심 시내의 한 상가. 몸집이 제법 큰 생명체가 상가 내부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닙니다. 멧돼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습격에 놀란 사람들이 책상 위로 몸을 피합니다. 주로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던 멧돼지가 민가나 도심에 출몰해 시민들을 위협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멧돼지 출몰은 전국적으로 7,7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평균 2,500여 건, 1일 평균 7번 나타난 셈입니다. 최근 3년 월별 멧돼지 출몰을 분석해 봤더니 11월이 가장 많았고 10월, 1월 순으로 나타난 반면 8, 9월이 가장 적었습니다. 멧돼지가 가장 많이 출몰한 지역은 서울로 1,400여 건, 그 뒤를 경기와 경북이 이었습니다. 반면 멧돼지 출몰 빈도가 가장 낮은 곳은 인천과 제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가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매년 8만 6천여 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됐지만 개체수는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는 데다 천적이 없는 생태계를 꼽고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당 10마리 암탉을 새끼를 낳고 있고요. 또한 현재 멧돼지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표범 같은 대형 맹수가 없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의 활동 영역은 통상 서식지에서 5제곱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가을철 산행이나 도심에서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만약 멧돼지와 조우하게 된다면 흥분시키는 행동 등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자리를 떠날 때 등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주변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을 찾아서 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당국은 또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도로에서는
서행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작지에 나타난 멧돼지를 쫓기 위해 소리를 지를 경우 공격당할 위험이 큰 만큼 우선 소방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빠진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절차 이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계획조차 내놓지 않아 이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이 배제되며 이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따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전북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발언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초등학생 평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평가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현재 시행 중인 평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가장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는 평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설문 결과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개정교육 과정에서 학습 부진을 적기에 발견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중간 기말고사 부활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순창군과 임실군, 부안군, 고창군 등 7곳은 위험지역,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곳은 주의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65살 이상 인구에서 20살에서 39살 여성 인구를 나누어 계산하며 지수가 0.5 이하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간주합니다. 부안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나온 가운데 부안군이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안군은 26일 이정석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 확보와 접종,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 백신 접종반을 편성해 확진 농가 10km 안에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도가 산업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 정착을 위해 도지사 추천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163명으로 비전문 취업이나 선원, 방문 취업 자격으로 4년 넘게 국내에 체류하고 1년 넘게 일한 업체 대표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 기능인력 비자 전환 시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방송이 2023년 3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성희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등 심의위원들이 참석해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기획 보도되고 있는 부적절 행정 실태에 대한 모니터 후 개선안 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어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획 보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각 분야별 지역민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한 후 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는 질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실 지역을 전담하며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임실 소방서가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26일 임상규 행정부지사 등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실 소방서 개청식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원 145명과 소방차 24대가 배치된 임실소방서는 지난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